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영지 김동완입니다. 네, 오늘은 8월 5일이죠? 왜? 네. 오늘 8월 5일이죠. 네, 날짜 가는 게 참 빠릅니다. 네, 8월 5일. 근데 조금만 지나면 이제 처서 지나고 뭐 이러면 네. 귀뚜라미 들고 뭐 이럴 거야. 매미 나가고. 점점 또 모기가 이번 해는 좀 별로 없지 않아요? 없어? 모기도 너무 더워갖고. 그런가? 아니, 모기가 근데 사실 지난주하고도 조금 다르지 않아? 지난주가 워낙 너무 더워가지고. 네. 오늘도 뭐 곳곳에 소나기 좀 내린다고는 하는데 조금 요 정도면 그래도 좀 살만하지 않나. 그래서 비가 많이 온다 그랬는데 어제는 비가 별로 안 왔어요. 중부에는. 네. 자, 오늘 우리가 어제도 좀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그 세법 개정 요 관련된 청원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고요. 뭐 하셨죠? 했죠. 그 목소리가 좀 전해졌는지 여당에서도 이거 좀 다시 좀 보겠다. 이런 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한. 아니 정부가 뭐 다른 거예요? 여당이 뭐 다른 거예요? 전 정부 전 여당하고 얘기가 있으면 듣고 맞다 싶으면 액션 취하고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한번 오늘 아침 라이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부터 한번 가보죠. 권순우 취재팀장 바로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우리 반갑습니다. 권프로가 시계 얘기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세게 얘기 안 했습니다. 오늘 뭐 작정하고 뭐 시계 얘기한다며 자기가. 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보다 더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 어느 정도 얘기해봐야 뭐 세다는 티도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우존스 1.34%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1.95%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1.47% 상승했는데요. 이게 사실 그 전에 그 고용 보고서 나온 이후에 약간 좀 급락을 한 이후에 다시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근데 살펴보면은 고용 보고서가 뭐 고용이 생각보다 좀 안 나온 거는 맞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증시를 이렇게까지 뺄 정도의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우려할 정도의 상황인가 싶었는데 역시 그냥 하루 만에 반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그 고용 보고서가 좀 고용이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럼 이제 금리 인하 하면 되겠네. 라는 기대도 굉장히 높아졌고 명분을 주는 거죠. 그쵸. 일종의 퇴로를 열어준다. 뭐 제롬 파월도 이 정도 고용 지표면 트럼프의 압력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파월도 뭐 트럼프랑 싸우려고 그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명분이 없다 아이가.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쿠글러 연준 이사가 또 퇴임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트럼프 인사가 한 명 더 들어오게 됐을 때 그러면 9월 FOMC에서는 뭐 금리 인하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좀 많이 높아지면서 증시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에 그 뭐 페드와치에서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금 96%까지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96이요? 한다고 봐야 되네. 그럼 뭐 무조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가격에도 반영되잖아요, 선물 가격에도.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좀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분위기 참 좋았는데 이거를 왜 그렇게 굳이 찬물을 끼얹었어야 되나 싶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외국계 투자은행들도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 나왔던 게 일단 시티은행이 글로벌 자산 배분 계획을 할 때 아시아 신흥국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그 애널리스트들은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쓰죠. 긍정적으로 리포트를 긍정적으로 써야 뭐 본인 조직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한테 도움되고 그러죠. 그래서 중립은 사실은 매도입니다. 그렇죠. 중립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중립 정도 쓸 정도면 매도인데 시티은행이 지금 중립을 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신흥국의 비중을 줄이는 이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딱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 아시아 신흥국 전체에 대한 리포트를 낸 건데 그거를 중립으로 놓고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한국의 세제 개편안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국의 세제 개편안은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려 했던 정부의 노력과 180도 배치되는 내용이다.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이 최근 코스피 상승을 견인해온 만큼 이번 개편안이 지수 추가 하락을 부추길 것이다라고 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뭐 조금 뭐 이거 세제 개편 좀 냈다고 해서 증시 빠지냐? 이런다고 주가 빠져?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시티은행의 분석은 뭐냐면 그럼 지금까지 코스피가 올라온 동력이 뭐냐? 뭐 코스피가 올라왔을 때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뭐 드라마틱하게 개선된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대한 리레이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었던 건데 이 부분들이 또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기대치도 얹어져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세제 개편안이 나온 거 보니까 옛날 그 촌스러운 마인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네. 그 마치 자본시장을 뭐 투기꾼의 시장, 불로소득의 시장 이런 식의 인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그거는 이게 정부 아니잖아요. 정부 아니면 기재부 아니죠, 그죠? 컴프로 기재부 아니잖아요. 그쵸. 네. 기재부라는 게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국세를 걷어가지고 그 예산을 잘 편성하고 이런 게 가장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 측인 자본시장을 담당하는 금융시장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그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수장이 없죠 현재. 있죠. 근데 새 정부에 새 정부 수장이 없죠. 새 정부에 이제 그냥 있는 거잖아. 인사를 한다. 그리고 조직 개편이 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기재부와 뭐 이걸 통합한다. 또 감독원도 이 직제 개편한다. 이런 와중에 사실 감독원도 지금 금융감독원도 공석이에요, 그죠? 원장이 없죠. 원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재부 중심의 세제 혹은 예산 이런 쪽에 힘이 훨씬 많이 실릴 수밖에 없는 조직 체계를 갖고 있지 않을까. 금융위도 어쨌든 뭐 공석은 아닙니다만은 새 정부의 어떤 인선은 아직 뭐 하마평만 무성하고 안 되고 있고 또 감독 기능을 갖고 있는 이 금융감독원의 어떤 조직 개편까지 맞물려 있어서 그런 공백에서 나온 좀 어설한 조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얘기했던 그 기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기조하고 그 이번에 기재부의 세제 개편안은 되게 뭐랄까 나이브하다 그럴까? 그냥 했던 거 그대로 해서 뭐 이렇게 자 정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옛날 거 다시 돌려. 이런 정도의 인식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이것까지 일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CLSA에서도 얘기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도 참 웃깁니다. 이크, 아쿠, 뭐 이게 이런 겁니다. 세금 인상, 아이쿠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 그대로의 이야기예요. 배당소득세 개편안은 예상보다 더 부정적인 내용, 그러니까 25% 이상인데 35%가 나왔고 대주주 기준도 5천만 원. 이거는 제가 그 번역을 좀 잘못한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갖고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미 외국계 리포트에서도 뭐 당근 없이 채찍만 하고 있다라고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누구나 다 그냥 생각했던 부분을 정부는 마치 아예 예상을 못했던 것처럼 발표를 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까 김 프로님 말씀해 주신 거대로 그 당의 의견이 아니에요. 기획재정부가 얘기를 한 건데 기획재정부가 뭐 특별한 무슨 성향을 가지고 이런 안을 내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거에 너무 느슨한 거 아니었나라고 그러면서 요새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야 그러면은 부동산은 뭐 12억 원까지는 빼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과하는데 주식은 10억 원만 있으면 대주주냐? 그러니까 거기다 과세를 하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것도 저는 어쩌면 우리가 인식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한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 세제 혜택을 줘요. 세금 거의 안 내죠. 세금 거의 안 내요. 그럼 주식은 10년 이상 보유한다라는 개념이 상상이 가십니까? 특히 정프로님 주식을 10년 보유한다는 거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 뭐 저는 이제 4848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 내가 알거든요. 이재용, 홍나희, 이부진 이런 분들이 대주주들. 아니 그러니까 주식을 오래 보유하고 있었을 때 나에게 혜택이 있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뭐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그때 김프로님 갔다 오셨잖아요. 애들 데리고 와요. 손자 손녀 데리고 오고요. 언제 샀냐고 한번 제가 인터뷰 그때 영상에 나왔잖아요. 독일 분인데
언제야? 2008년, 아니 98년도에 샀다나? 그래서 몇 주 샀냐고 물어보니까 그 탑시크릿이라 그러더라고. 네. 하여튼 뭐 이게 뭐 예를 들면 새 정부에 반해서 혹은 뭐 여당에 반해서 이렇게 나온 거냐라고 보면 그렇진 또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정부가 어떤 법안을 낼 때는 그냥 정부 관료들이 쿵짝쿵짝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당 의원들이랑 당연히 그 위원회에서 상의를 하고 이걸 내기 때문에 여당의 뜻이 안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대통령의 뜻 몰래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건 그 의지가 반영이 됐을 수밖에 없다는 게 그래도 일반적인 얘기긴 합니다. 회사 일이나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네. 실무팀장이 어떤 의도로 가지고 기한을 해가지고 위에 보고할 때도요. 어디다가 따옴표를 찍는지 어디다 볼드 처리를 하는지 네. 솔직히 며칠 동안 얼마나 바빴어요. 저 관세 저거 하느라고 뭐 정신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볼 땐 물론 이제 정프로에게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사실 이게 주시장, 자본시장, 세법 이런 것들이 사실 정치인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잘 모릅니다. 사실 몰라요. 정부는 근데 거기서 네. 저게 있습니다. 이렇게 또 그 변심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정부 탓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에서는 내놓고 나서 여론이 내놓고 안 나서 좋을 때 분위기 안 좋으면 뭐 그럴 수 있죠. 이게 저도 이게 취재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기자들이 오보를 쓴다라고 오해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말을 바꾸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딱 대충 흘려준 다음에 이거 갖고 그래요? 그리고 기사 썼는데 갑자기 그냥 거기다가 정정하거나 부인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여론을 일종의 태핑해 보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의외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언론계에서 그냥 뭐 뒤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 정부가 그 보도 자료를 낼 때 이게 그 해명 보도 자료를 낼 때가 있어요. 네. 근데 해명 보도 자료를 낼 때 그 기자한테 미리 연락을 합니다. 자기가 이거 해명할 건데 그래도 괜찮겠냐.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또 합의 또 맞아서 가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제 신임 대표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양도소득세 관련한 논란이 뜨거우니까 개별 입장, 그러니까 일단은 개별 의원들의 입장 표명을 좀 자제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뭐 진성준 의원이라든지 이소영 의원이라든지 이게 좀 부딪히는 모습들을 좀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자제를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그 진성준 의원이 그 당시에 그 정책위 의장이긴 했지만 당대표가 바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책위 의장으로서의 입장은 아니에요. 그냥 일종의 그냥 개인 입장 얘기하고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정혜 의원이 지금 정책위 의장을 하고 있으니까 좀 AB안을 작성을 해서 최고위에 보고를 해달라라고 좀 얘기를 한 상황이어서 이거는 뭐 지금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데 예전에 그 관성에 따르면 분명히 무슨 옛날 마인드로 접근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자본시장에서 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거죠, 그게 핵심이죠. 근데 갑자기 툭 나온 거예요. 거봐라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실망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슈가 뭐 그렇게까지 큰 이슈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 상황만 보면. 자, 묘하게 어쨌든 저 당 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는 그 국면에서 나오는 거라서 이제 정청래 신임 당 대표와 정책 라인 그리고 정부에서 어떻게 이걸 싸매느냐, 어떻게 쪼매느냐, 이걸 한번 보시자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제부터 말씀드린 국민청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잘 표출이 되고 여론들이 잘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면 정치인은 움직이게 돼 있다고 보는데 한번 보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두 번째 뉴스는요. 그 이거 저는 되게 관심 많은 주제인데 좀 붐업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는 봤을 때 그 스트릿 우먼 파이트 이런 거 보면은 막 경연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도 AI 모델 만드는 경연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15개 중에 5군데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면접을 봐가지고 5개가 또 탈락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5개가 남았어요. 근데 그 내용이 네이버 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AI, LG경영연구소의 AI연구원 이렇게 5개 팀이 이제 그 독자적인 우리나라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대회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6개월마다 한 팀씩 떨어져요. 네. 6개월이 지나면 4팀이 되고 6개월이 지나면 3팀이 되고 6개월이 지나면 또 2팀이 돼요.
그러면서 이거를 경연대회 방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저는 좀 아쉬운 게 그 되게 뭐 우리나라의 AI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 정작 우리나라 기업들이 AI를 만드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팀들이 좀 만들고 있는 대회가 열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관심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몰라서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나라가 뭐 그냥 오픈 AI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라마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픈 소스 모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그냥 쓰면 안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예를 들어서 라마 같은 경우에 그 메타가 만든 오픈 소스 모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라마 3에서 4로 넘어갔을 때 라이센스 조건이 굉장히 악화됐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뭘 좀 해볼라 그러면 그 메타 가서 허락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오픈 소스라고 해서 오픈 소스 열어놓을 테니까 아무나 쓰면 됩니다 라고 해서 야 뭐하러 만드냐 훨씬 더 잘 만드는 애들이 있는데 라고 해서 그거 쓰다가 라마 업그레이드 되면은 못 쓰는 상황이 생겨요. 네네네.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오픈 소스라고 지금 엄청 열어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거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그 이전 버전에는 라이센스 조건에 뭐가 있었냐면은 뭐 중국 정부에 반하는 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거기서 뭐 신장 위구르 지역의 뭐 인권 탄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어보면은 그런 거 없다고 답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하고 뭔가 AI를 쓰다가 네. 어떤 때는 뭐 일반적인 상황은 그렇지 않더라도 예민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권리관계를 가지고 다퉈야 되면은 무조건 중국 법원 가서 다퉈야 되는 그런 라이센스 조건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라이센스 조건을 가진 AI 모델을 우리나라의 그 글로벌 대기업이나 우리나라 정부가 그런 AI 모델을 가지고 활용을 해도 괜찮냐라고 본다면은 분명히 불안감들이 있는 거예요. 뭐 개인들이야 뭐 그록을 쓸 수도 있고 오픈 AI를 쓸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오픈 소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 정말 전 세계적인 수준의 AI 모델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AI 서비스라든지 AI 인프라라든지 이런 AI 생태계가 확충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거를 기대하고서 좀 하고 있는 건데 의외로 뭐 KT 이런 데 떨어졌습니다. 카카오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KT가 의외로 AI 모델 독자적으로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구현모 회장 시절에 AI 모델 하다가 그 다음에 나왔던 거는 뭐 남의 거 쓰면 되지 굳이 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 모델에 대한 좀 준비가 좀 미흡했었고 실제로 이번에 모델을 봤는데 천하의 KT가 떨어졌어요. 카카오 라지 랭귀지 모델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접었다가 그 뒤늦게 정신화 대표 만들어지면서 그 카카오 브레인을 합병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 그랬거든요. 네. 이번에 카카오도 탈락을 했습니다. 카카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역시 좀 우리나라에서도 좀 괜찮은 모델을 만들려는 팀들이 이렇게 나왔구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정되면 뭐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뭐 대단한 혜택이죠. 대단한 혜택인데 네. 대단한 혜택도 아닌 게 그 뭐 돈 주고 막 이런 거 아니고요. 네. 그 GPU 좀 지원해 줍니다. GPU 돈이죠. GPU 비쌉니다. 그러니까 GPU 지원해 주는 것만 거의 1,000억 원 이상 돼요. 네네. 그게 돈이지.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정부가 GPU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GPU하고 SKT가 가지고 있는 GPU 이런 거 위탁해서 일단 지원을 하는 이 정도로 미흡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업스테이지가 유일하게 벤처기업이네, 그죠? 네, 스타트업 중에는 업스테이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왜 이렇게 대기업만 들어갔어?라고 좀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라지 랭귀지 모델 만들어가지고 서비스 하려 그러면은 돈이 엄청 들죠. 돈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스타트업 이거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 뽑는 거기 네. 때문에 이걸 왜 스타트업을 지원하지 않냐, 왜 이렇게 대기업만 들어갔냐라고 비판을 하기에는 이거는 스타트업 지원 정책이 아니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라고 해봐야 글로벌로 가면은 중소기업급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부분들은 좀
차라리 몰아주기가 필요한 네네. 그런 정책이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요. 갑자기 넘어가시네요. 네, 세 번째 뉴스는 K스틸법이 여야 공동 발의가 됐습니다. K스틸? 철강. 네. 철강 관련한 법이 이 여야가 지금 보기에 뭐 대화도 안 할 것 같은 이 시기에 여야가 공동 발의를 해서 K스틸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원래 철강이 관심을 많이 받는 분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또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산업이긴 하지만 네. 철강 자체에 대한 관심들이 좀 덜한데 철강이 정말 지금 극악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안 좋아요? 예. 화학보다 더 안 좋아요, 철강이? 화학도 만만치 않죠. 네. 화학도 만만치 않은데 이벤트만 따지더라도 그렇게 관세 협상 관련해서 시끄러울 때 철강은 50% 맞았습니다. 관세를? 예. 미국한테? 예. 이미 맞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야, 우리도 그거 좀 관심을 안 뒀네. 예. 자동차가 25 맞다가 네. 15로 내려갔잖아요. 네. 25 맞던 친구한테는 막 그렇게 우리가 걱정을 해갖고 15%까지 낮췄는데 철강 50%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덤핑 때문에 제일 두드려 맞고 있는 데가 철강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은 지금 관세로 이렇게 방패를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저가 물건 들어와가지고 자기네 사람 망가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거 막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 두 개가 화학이랑 철강이거든요. 근데 화학은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철강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또 없어요. 철강도 지금 덤핑 때문에 지금 뭐 세아베스틸이니 뭐 이런 데들 다 지금 뭐 반덤핑 제소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중국산 철강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해야 되는데 네. 말이 없다고요. 정부가 말이 없다? 그러니까 정부도 말이 없고 네. 언론에서도 별로 말이 없고 그러니까 중국의 덤핑에 대한 걱정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좀 조용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경기부랑에서 건설 지금 부동산 경기가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말고요. 아파트 가격 말고 건설 경기 자체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면 제일 타격을 많이 받는 데 중에 하나가 또 철강업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공영강이라든지 H영강이라든지 이런 거 다 철강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내수도 안 좋아. 네. 수출에서는 그 관세 맞았어. 그리고 외산으로 들어오는 건 중국에서 덤핑으로 들어와. 이런 거에서 굉장히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데가 철강업인데. 일본 것도 뭐 우리 거보다 싸다고 그런 얘기 있었어요. 맞아요. 일본도 일본이 옛날 일본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옛날 일본 물건은 비싼데 품질이 좋아. 둘 다 아닙니다. 품질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고 가격도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환율, 엔화 환율 움직이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나라에 싸게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일본 철강도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희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의원 106명이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내용이 이제 기본계획 5년과 실행계획 1년을 세워가지고 대통령이 철강 특위를 통해서 정책을 좀 챙기자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철강도 녹색 전환에 굉장히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예요. 네. 철강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코크스는 석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석탄이랑 철광석을 반응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쇳물을 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석탄이 들어가는 산업입니다. 그럼 탄소 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녹색으로 해서 뭐 수소 환원 제철로 하게 되면은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녹색 환원, 그러니까 수소 환원 제철을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볼 만한 업인데 여기에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당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네. 여기 여야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건 그래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법안을 발의를 하네라는 게 좀 특이하게 좀 보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뭐 철강 업체라는 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철강은 이렇게 포스코, 현대제철 두 개잖아요. 네. 그죠? 네. 고를 갖고 있는. 근데 지역적으로 보면 이렇게 분산돼 있어요. 그렇죠. 광양도 포항에 있고 있고 광양에 있고 당진에 있고 당진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서울 수도권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고로가. 그러니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네요. 다 있다고. 그러니까 여야가 이게 합의 안 하면 그 지역구 그 여론 굉장히 안 좋아져요.
워낙 또 큰 산업이라 그래요. 예. 또 사람들도 많이 또 고용되는 고용 창출 효과도 좀 높은 편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을 그냥 다 먹여 살리고 있죠. 그렇죠. 네. 하여튼 그래서 여야 합의가 됐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철강 산업을 좀 살리기 위한 노력을 정치권도 좀 하고 있다. 예. 네, 그런 뉴스 전해 주셨고요. 네. 철강은 확실히 이제 우리 산업을 튼튼하게 만드는 그렇죠. 중요한 산업의 쌀이죠, 쌀. 예. 그러고 또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는 건 또 흑염소 아니겠습니까? 네, 그 천호 흑염소탕. 예, 이것도 흑염소 워낙 좋아하시잖아요. 아유, 이건 내 킬러지. 예, 흑염소들이 이제 우리 김프로님만 나타나면 애들이 그냥 바짝 쫄아가지고. 네. 아니 나 이거는 안 먹어봤어. 안 그래요? 먹어봤는데. 네. 흑염소 액기스를 내가 한 달. 네. 작년인가 재작년에 몸이 하도 해가지고. 아하. 염소 좋더만. 염소가 힘이 좋아요. 예. 응? 좋아. 염소들이 저 절벽 같은 데도 잘 매달려 있잖아요. 예, 애들이 워낙 힘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그 재료들, 좋은 재료들 모아서 한국인이 또 좋아하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흑염소 원래 그 본연의 냄새 좀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냄새, 잡냄새를 완전히 잡은 천호 흑염소탕.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우거지가 들어가 있구만. 국산 우거지. 네. 요거 뭐 육개장 이제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흑염소탕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나 요즘 혼자 사는데 요거 먹어야 되겠다. 진짜. 그래요? 응. 자, 하여튼 검은 보물 흑염소, 요즘에 흑염소가 굉장히 유행입니다. 네. 예, 전국적으로. 그래서 좋은 흑염소 고르고 또 좋은 재료들 모아서 또 흑염소의 농축액도 함유한 흑염소탕, 천호 흑염소탕, 대추와 칡, 생강 등 24가지 한방 원료도 잘 배합해서 넣었으니까. 천호가 그분이잖아. 천호가 원래. 천호? 지금도 이분 맞나? 남자. 진짜 좋은데 말을 못해요. 그 천호인지 모르겠는데 여튼 천호 흑염소탕, 뼈 없이 고기로만 무게도 또 괜히 또 막 한참에서 덜어갖고 끓여봤더니 뭐 뼈만 있어갖고 열받는 경우 있잖아요. 뼈 전혀 없습니다. 예. 살코기만. 그렇습니다. 천호 흑염소탕. 국물은 뼈를 고았지. 그렇죠. 요거 좀 준비를 했고요. 흑염소탕 맛있게 드시고 나서 입안이 좀 심심하다 싶으면 요 과자. 요게 또 홋카이도 워낙 또 좋아하시잖아요. 요즘 홋카이도 가는 분 많더라고요. 더우니까. 홋카이도 가지 마세요. 홋카이도 덥대요. 홋카이도도 생각보다 그렇게 안 시원하다는데 갔다 온 사람들은. 저 잠시만요. 이게 제가 항상 볼 때 이게 우리 공지를 한 번씩 눌러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어떤 광고가 나오는지를 눌러보는데 우리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청원도 중요하지만 광고 시간에는 이거 좀 공지로 좀 올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링크를. 뭐를? 판매하는 거? 예. 안 올려서? 청원이 먼저라는 거지? 청원이 먼저라는 거지. 이 정도로 진심이야. 청원이 먼저다. 네. 자, 여튼 훈화 리메이진 치즈 모찌 스낵인데 요게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입안에 들어가면 내가 먹었나 안 먹었나 모를 정도로 그냥 녹아버립니다. 야, 근데 세상 좋아졌다. 네? 우리가 일제 과자도 막 이렇게 광고해도 아무 저항이 없네. 네? 옛날에 정프로 여기 저 유니클로구나 유니클로. 아 맞네요. 유니클로. 요즘 텔레비트니까 뭐 앵가가 계속 나오더만. 네? 그래요? 응? 가요 청백전인가 뭐 그거 하잖아. 네. TV조선인가 뭐 MBN인가.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일본 가서 옛날에 사왔던 친구들 뭐 선물용으로 사왔던 그 과자를 저희 이제 정식 수입해서 훈화 리메이진 치즈 모찌. 예. 요건 이제 홋카이도 과자 오이시데스. 네.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는 홋카이도 치즈 그리고 스위스산 라클레 치즈도 함유된 아주 부드러운 과자. 요거 이렇게 맛있다. 커피랑 드셔도 괜찮고 아니 차 같은 거 그러니까. 예, 그렇게 드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봉지당 990원이니까 진짜 우리나라 웬만한 과자도 요즘 한 봉지에 990원이야? 예, 1,500원, 2,000원, 뭐 3,000원씩 해요. 예, 가격도 오히려 더 저렴한. 아니 이게 그거야? 이게 뭐 30년 동안 100엔 유지하고 있던 그 과자 아니야 이거? 근데 진짜 한국 과자보다 더 저렴하네요. 네. 큰일 났네요. 우리 김프로님 열흘 뒤에 이제 광복절인데 어떡할 거냐고. 네. 하여튼 뭐 그건 혼자 알아서 잘 해결하시고요. 여튼 과자 맛있습니다. 리메이진 치즈 모찌 스낵 30g짜리 10봉지 들어있는 거를 9,900원에 핫딜로 모십니다. 자, 우리
맛있게 드시고 권순우 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요새 먹을 거 있으면 저 잘 안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홋카이도 과자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네, 맛있게 드시고. 우리 둘 다 혼자 사는 사람이 다 이해해 돼. 네, 우리 챙겨 먹을 게 없어요. 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